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주 특별한 번역 작업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,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어서는 인류 전체의 보배라는 글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. 저명한 번역가죠. 버튼 왓슨 박사가 중요한 불교 문헌들, 특히 그 어서랑 법화경을 어떻게 영어로 옮겼는지, 또 이 과정에서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이게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. 동양의 고전, 또 그 사상이 어떻게 보면 다른 문화권에 그 맥락을 넘어서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목표는요. 왓슨 박사가 번역한 어서, 그리고 법화경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헌인지, 그리고 그의 번역 철학은 뭐였는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. 좋습니다. 특히 그 왓슨 박사가 어서를 두고 인류 전체의 보배다,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어요. 도대체 뭐가 그를 그렇게 감동시켰을까요?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. 왓슨 박사가 동아시아 연구에 뛰어든 계기가 있었다면서요? 그 2차 대전 직후 일본에서의 경험? 그렇습니다. 폐허가 된 일본 모습이 뭐랄까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중국 문학, 특히 그 사마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동양 고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쌓아갔죠. 그러다가 1973년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. 아, 그 만남이요? 3시간이나 문학이랑 불법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던데, 그 대화 끝에 이케다 선생이 왓슨 박사에게 그 법화경 영역을 제안했다고요. 근데 이케다 선생의 저서 나의 석존관, 네. 영역본, 살아있는 붓다 이거로 시작됐어요. 아, 그 책 먼저였군요. 네, 1976년에 나왔는데 이게 하버드대 교재로도 쓰일 만큼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. 하버드 교재로도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1979년부터는 영문 어서 해설 발간 작업에 감수자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어서 번역에 기여하게 됩니다. 바로 이 어서에 대해 왓슨 박사가 일본 종고사상 가장 중요한 책이다, 또 세계적인 종교 문헌의 고전이다,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.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? 그를 사로잡은 게?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그 니치렌 대성인이 사도섬에 유배됐을 때 쓴 글들 있잖아요. 그중에 사도어서라고 있는데 겁이 나오는 어떤 극적인 묘사라던가 아니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, 이런 거에 깊이 감동했다고 해요. 뭐랄까 문학적인 힘을 강하게 느낀 거죠. 아, 그 문학성. 근데 여기서 왓슨 박사가 딱 짚어낸 핵심이 또 흥미로워요. 어서에서 해이한 시대에는 볼 수 없던 서민의 삶의 향기를 발견했다는 점. 이게 참. 네네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보통 사람들, 그 서민들의 진짜 목소리, 또 삶의 고뇌 같은 게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의 문학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뭐랄까 살아있는 기록으로 본 거네요. 맞습니다. 보통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고뇌, 희망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 거예요. 이게 바로 민중불교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한 거고요. 그러다가 1983년에 두 번째 대담을 하고 드디어 이제 법화경 영역에 착수하게 되는군요. 근데 번역 원칙이 아주 명확했다고요? 네. 고풍스러운 옛날 영어가 아니라 가능한 한 알기 쉽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현대 영어 이걸 쓰겠다고 했어요. 오, 현대 영어로. 그렇죠. 근거가 재밌는데 석존,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시 사람들이 쓰는 그냥 일상 언어로 가르침을 폈다. 이 점을 들었어요. 흥미로운 접근이네요. 사실 원문의 뉘앙스도 살려야 하고 또 현대 독자들이 이해하기도 쉬워야 하고 그 균형 잡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요. 분명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겠죠. 근데 왓슨 박사는 아무래도 그 의미의 정확한 전달, 그리고 소통,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1989년에 세 번째 대담에서 번역을 다 마치고 나서 소회를 밝혔는데 법화경 전체에서 느껴지는 밝음, 그리고 밝은 약동감, 이걸 가장 먼저 언급했어요. 밝음이요. 경전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게 약간 의외인데요. 그렇죠. 저도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는 이야기의 장대함, 그 영원성이나 무한대 같은 걸 담고 있는 그 스케일에 압도되었다.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아, 장대함.
네. 여기에 대해서 이케다 선생은 그 장대함이 바로 우리 생명의 장대함을 보여주는 거고 또 인류를 향한 석존의 광대무변한 자비를 나타내는 거다. 이렇게 화답했죠. 그리고 이 영어 번역본이 1992년에 완성된 후에 10개가 넘는 다른 언어로 다시 번역되는 그런 기초가 됐습니다. 자, 오늘 버턴 왓슨 박사와 이케다 선생의 만남,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해서 불교 문헌이 어떻게 영어권 독자들에게 다가갔는지 쭉 살펴봤습니다. 이게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걸 넘어서 그 심오한 사상과 문학적 가치를 어떻게 현대적인 언어로 전달할까 하는 정말 깊은 고민이 담긴 과정이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표키 왓슨 박사가 어서에서는 서민의 삶의 향기를 포착하고 또 법화경에서는 밝음과 장대함을 발견해서 이걸 자연스러운 현대 영어로 옮기려고 했던 그 노력 자체가 참 인상 깊어요. 문화와 시대를 넘어서 보편적인 가치를 소통하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였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그의 번역 철학 자체가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왓슨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오래된 문헌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현재의 시각으로 다시 비춰보는 것.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?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.